자, 이번 시간에 진행해야 될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광학 분야 중에 이 비주얼 옵틱스 또는 옵토메트릭 옵틱스, 옵살믹 옵틱스처럼 이 안경 광학 또는 시광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실제로 안경사로서 이 비정시인 눈을 정시의 상태로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즉 비정시인, 즉 잘 보이지 않는 상태, 즉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말로 눈이 잘 안 보인다, 흐리게 보인다, 아니면 퍼져 보인다, 이런 걸 비정시라고 합니다. 안경을 써야만 하는 눈을 비정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정시인 경우에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정시인 경우에 여기서처럼 이 렌즈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렌즈,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교정용 또는 보정용 렌즈를 사용을 해서 정시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분야를 안경광학 또는 시광학 분야라고 이렇게 크게 설명을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경광학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우리 경험을 하게 될 부분들이 바로 요 그림 세계에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교정용이라고 하는 것과 보정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정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corrected라고 해서 바로 이 상태를 좋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들을 좋게 만들어 준다, 교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보정은 accommodation이라고 해서 accommodation이라고 해서 조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조절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이 조절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렌즈를 보정용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정용 렌즈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근시든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난시라고 있지요. 이 난시들을 처방해 주는 렌즈를 교정용 렌즈라고 하고요. 교정용 렌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원시인 경우에 대해서, 즉 원시인 경우에 대해서 즉 이거를 노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즉 노안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우리 돋보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정용 렌즈를 사용을 해서 처방을 해줍니다. 처방을 이제 해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근시가 되겠고요. 근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원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바로 난시가 되겠습니다. 이 난시들을 교정을 해주고, 근시를 교정을 해주고, 그리고 원시는 보정을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시든지 원시든지 난시든지를 교정을 하거나 또는 보정을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광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비주얼 옵틱스, 즉 안경광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광학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시를 또는 난시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어떤 광학적 원리를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원시를 또는 노안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렌즈 또는 어떠한 광학적인 원리를 갖고 처방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부분이 바로 안경광학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안경광학의 분야를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임상광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표현을 갖고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또는 4학년 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임상광학까지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상광학은 여러 가지 분야들, 여러 가지 다루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양안시 기능과 관련된 특성들을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임상광학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즉 눈을 갖고 이 안광학계를 갖고, 자, 안광학을 갖고 어떤 시기능, 즉 보는 행위들을 하는 그 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례들 중에 좀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자,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제 케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취급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임상광학이다라고 이렇게 큰 범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우리는 눈은 분명히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눈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양쪽 눈을 가졌을 때를 기능들을 보는 것을 이제 양안시 양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안시가 모든 눈이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생기지 않은 이 형태들을 교정을 해주는 부분을 이제 양안시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임상광학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제 양안시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또는 4학년 때 이렇게 양안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안경광학을 이제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광학적으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광학적인 분야라든지 또는 가장 기본적인 안광학계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빛의 성질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선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물리공학에서도 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빛은 전자기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자기파, 즉 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 빛의 기능이 바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물리공학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정기적인 성질과 그리고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파동을 바로 전자기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형태 또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게 바로 이 분류를 한 게 바로
바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선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은 처럼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장,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자기장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그 파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그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이 물리광학 이 분야이고요. 이 파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석 또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용되는 게 바로 전자기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물리공학 할 때 여러분들 다 배우겠지만 이 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파장이 되겠습니다. 파장. 가장 대표적인 게 파장, 그리고 뭐 진동수, 파동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에너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도 다르고, 그리고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도 다르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이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또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분류되어 있는, 즉 전자기파를 분류한 게 바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파동들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걸 평면상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게 그 propagation direction, 즉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 방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파는 한 개만 우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파가 요 진동하는 파의 간격의 특성이 바로 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웨이브 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이브 랭스는 말 그대로 웨이브는 파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랭스는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면 분명히 이 파장이 짧은 놈도 있을 것이고 긴 놈도 있을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요 놈들이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놈들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은 서로 다르죠. 즉 여기는 짧은 파장, 즉 숏 웨이브 랭스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긴 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XY 그래프를 그릴 때처럼 숫자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X 값이 또는 Y 값이 뭐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밑에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또는 X쪽이 편의상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된 것처럼 점점 오른쪽 방향이 점점 긴 파장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파장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파장의 길이가 여러분들
그 2학기 때 또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 파장을 나타내는 길이가 있습니다. 짧은 길이가 있고 긴 길이가 있는 이 파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짧은 부분을 바로 UV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긴 부분을 편이상 이렇게 적외선, 이거는 자외선, 이거는 적외선 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이 가시광 영역이라고 합니다. 가시광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파동의, 즉 파장의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보다 더 짧은 파장, 즉 이 부분이 바로 자외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파장은 자외선, 긴 파장은 적외선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장파장, 긴 파장과 짧은 파장의 그 예를 한 가지씩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여기 모바일 폰이나 여러분 휴대폰 사용하고 있죠. 휴대폰에 사용하는 또는 라디오를 또는 TV를 에서 발생되는, 에서 사용되는 이 파동을 긴 파장, 즉 적외선 영역에 있는 파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와 같은 경우는 이 자외선 영역이라고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광 영역인 이 영역 빼고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에 나오는 이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엑스레이는 짧은 파장, 그리고 휴대폰에 사용되는 또는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전파들은 다 긴 파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비주얼 옵틱스라고 이렇게 앞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주얼 옵틱스라고 하는 것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다루는 부분을 바로 비주얼 옵틱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빨간색에서부터 파란색까지 이 파장을 갖고 있는 요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비주얼 옵틱스의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방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뭐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파동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파장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주파수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좀 물리공학 할 때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빛을 이렇게 우리가 X축, Y축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이 표상으로 이렇게 그림상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바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설명할 내용이 바로 이제 편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편광은 말 그대로 빛이 편향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도, 즉 지난 강의에서도 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방향으로, 예를 들어 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놈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진동하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놈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이 빛들을 어떠한 광학기기를, 자, 광학기기를 거쳐서 또는 어떤 광소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소재를 통과했을 때, 특정 광소재를 말합니다. 특정 광소재를 통과했을 때 빛을 한쪽 방향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것을 된 빛이 바로 편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선글라스가 있죠. 선글라스의 종류를 보면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편광 선글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 즉 거울 선글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색 선글라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편광의 이 성질을 갖고 사용을 이 선글라스를 만든 게 바로 편광 선글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광 선글라스는 빛의 이 여러 가지 진동되는 아까 스펙트럼에서 나타낸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파들의 특성들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특성들, 즉 임의의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 즉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온 사방으로 이렇게 평면상에서 진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스티로폴 얘기를 했었죠. 스티로폴이 이렇게만 계속 움직인다 또는 이렇게만 계속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의의 편광 소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광소재 또는 광학기기를 통과했을 때 이러한 빛이 바로 정면에서 봤을 때 특정한 방향, 이런 방향으로만이 아닙니다. 어떤 편광을 편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 편광자를 통과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만 진동을 하게끔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빛을 바로 편광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빛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편광자나 또는 광학기기에서 만들어진 빛을 편광된 빛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광은 형태가 좀 전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만 한다면 선형 편광이 있고요. 선형 편광이 있습니다. 선형 편광이 있고 이거는 또 원 편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타원 편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편광은 이 편광자의 어떤 특별한 특성들로 인해서 빛의 형태를 이렇게 다양하게 편향을 시킬 수 있다. 자, 이 말은 왜 이 편광이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빛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빛의 진동 방향을 제어한다. 어떠한 이 광학기기를 가지고 또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빛의 형태, 즉 빛의 특성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많은 응용을 실제로 산업 현장이든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경광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서처럼 선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3D 즉 입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체시. 우리가 3D TV나 뭐 3D가 있죠. 그래서 이 3D TV 즉 3차원 TV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빛을 편광된 빛을 우리가 제어해 가지고 바로 3차원의 형태로, 즉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TV든지 또는 이런 데 많이 응용을 좀 하고 있지요. 자, 이것처럼 형광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 매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응용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빛의 성질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안광학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기파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형광과 관련된 얘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 있는 반사골절에서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